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네, 극장을 갔다 왔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올리죠. 그죠? 지난번에 오샤형에 대한 사과의 말씀. 고생하셨어요. 나한테 대한 사과의 말씀. 내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 하냐?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김 PD? 아니요, 우리 오샤형에 대한 저희의 사과. 지금, 우리가 영화 보고 와서 일단 지난주에 뭐가 문제였는지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이유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김 PD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이유는 모르겠고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귀신 탓을 하네, 저는. 귀신인 것 같아요. 웃기지 말고. 연쇄살인마 이거 귀신인 것 같아요. 이 집에 귀신이 있든지 믹서에 귀신이 살든지. 이거 레코딩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잘 모르는 프로그램이라 내가 아는 거면 찾아냈을 텐데 김 PD가 쓰는 영상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끝내는 알아내지 못하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께서 야 화제 돌리지 마 너. 어쨌거나 여러분께서 정말로 음질이 안 좋은 상태로 듣게 된 모든 원인은 저에게 있었다. 그래서 저는 깊이 사죄해 드린다. 잠시 후에 그 벌서는 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서는 사진. 이게 사진을 올리고 그래. 벌서는 사진 잘못 올린 것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네, 오늘 뭐 햄버거랑 뭐 이런 거 샀으니까 봐줄 텐데. 하여튼 지난주에 좀 음질이 안 좋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도 모니터를 한번 했는데요. 와, 저도 힘들더라고요, 들으면서. 듣기 참 힘든 거였죠. 네. 그래서 올릴까 말까 그래서 하다가. 근데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진짜. 죄송하면서도 감사드리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신 분들이 무려 10분이 넘게 막 글을 올려주시니까. 예의상 하는 말 같아. 예의상 하는 말 같아? 아니 뭐 예의상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건. 아무튼 지난주에 그 저랑 원격으로 음질 보정을 도움을 주셨던 민트 컨디션의 김 감독님. 김 감독님. 네, 감사드리고요. 땡큐 그리 마치. 그리고 내 전화 안 받고 휴가 간 뭐 녹음실에 김 기사 넌 죽었어 오면 휴가를 가? 뭐 녹음실에 김 기사님이 무슨 잘못 있어? 이럴 때 딱 대기하고 있어. 뭘 대기하고 있어? 그 사람이 이거 때문에 대기하고 있냐?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에게 주신 온정의 손길 하나 더 있죠? 저희가 오늘 극장을 다녀오게 만들어주신. 예. 저 지난주 제 생일 때, 제 제자이자 우리 심순수 야구단의 매니저인. 꽃 매니저. 예, 이수영 양이. 제 생일날 그 영화 티켓을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쵸. 카카오톡으로. 근데 4장을 보냈어. 개짱. 그래서 야 왜 4장을 보냈냐 2장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니 무용보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무용보로 온 짜웅으로 간주하고 오늘 그걸로 영화를 봤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수영 양 고맙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화를 보고 온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눈가가 촉촉해진 오샥 소개합니다. 내가 눈가가 촉촉해졌어? 하품 말렸나? 하품했나? 하품 말하지는 않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오늘 앞자리에 앉아서 과연 어떤 표정으로 영화를 봤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처럼 잠이 들진 않은 최과장 소개합니다. 전 되게 재밌게 봤죠? 예. 한 번도 안 졸고 계시는 분 최과장입니다. 예. 보고 나서 막 졸더라고. 네. 피곤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저 1시 10분. 계속해서 신에게는 아직도를 외치고 있는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준혁입니다. 저는 막 가슴 떨리면서 가슴 졸이면서 영화를 봤던 김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상감의 명을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하네. 공도 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 줄 잘 아실게. 리순신과 와시가 코노테데 특감을 리순신 모쿠네와 고자리마세요.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리순신과絶対 生き残られてあげましょう.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자, 무용보 브루스 극장 가다 9번째 극장에 다녀온 영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명량하게. 명량. 뭐야? 명량하게라는 말은 뭐. 명량입니다. 예? 참 명량하죠. 명량입니다. 명량한 영화 보고 왔습니다. 명량저 짰냐? 젓갈 중에? 미안. 그건 명량. 넘어가 빨리. 코멘트 하지 말고. 코멘트 하지 말고. 넘어가. 예, 명량 요즘 아주 핫한 영화더라고요. 네, 그렇죠. 언제 개봉한 거죠? 이게 일주일 됐나? 며칠 안 됐어요. 며칠 며칠 안 안 됐죠? 됐는데 예. 명량이 어? 지금 우리나라 역대 응? 관객 동원수에서 응? 하루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그 기록을 깼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트랜스포머 3가 그 2011년도에 그 하루 동안에 95만 6,500명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루에? 예, 예. 역대 1위 1일 관객수 기록이랍니다. 근데 이 기록을 명량이 깼어요. 이번에는 최초로 1일 122만. 122만이요? 한참 하루에. 깼네, 한참 깼네. 네, 하루에 122만이 들었고 최단 기간 만에 300만 돌파 신기록. 깼습니다. 300만도 넘었어. 예, 4일 만에. 명이 완전히 특수네요. 여름방학의 휴가 기간에. 와, 1,000만 치겠네. 그럼요. 어휴, 금방 이 이게 정도면. 통상적으로 이 기록이 아주 그냥 난공불락의 숫자로 여겨져 왔대요. 100만 넘어. 100만. 100만 넘게 1일 100만이. 아무도 달성해 본 적 없는 기록이었는데 이게 명량이 이번에 깬 거네요. 트랜스포머를 깬 거는 아주 통쾌하네. 그렇죠. 그쵸. 트랜스포머는 또 잘 안 깨지는 로봇인데. 통쾌하게 옛날 배 우리. 오늘 저희도 극장 갔더니 극장이 많아요. 꽉 차 있더라고요.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그러네요. 일요일이고. 일요일 밤인데. 제가 그래서 구석에 처박혀서 보느라 좀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렇죠. 자리가 그거밖에 없었죠. 네. 아무튼 명량을 봤습니다. 롯데월드에서 봤어요. 아주. 진욱이가 롯데월드 거기 입고 들어가면서 그거 타고 싶다고 막 정말 한 10살짜리 애처럼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보니까 참. 진욱이는 매력 덩어리야. 아 근데 또 요즘 애들 보면 제가 6살처럼 보여요. 요즘 애들이 키 큰 애들이 많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10살을 가는데. 진욱이가 언제쯤이면 지분 확보를 할 수 있을까? 난 그거 이제 생각 드죠. 계속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기회를 주지. 지분 할수 있었는데 내가 편집했지. 또 우리가 또 지켜줘야 될 자산이에요. 그래요? 네, 지금 무용부에서 우리가 지키고 아껴야 할 자산입니다. 우리 우리-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 네. 우리는 타락해 들어가서 너는 순정파로 남아있다. 제가 볼 땐 형들이 저의 미래인데.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명량을 봤어요. 네. 참, 아주 전공법 사극이었죠. 그렇죠. 전공법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막 픽션을 가미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중도 꽤 잘 된 것 같고, 늘 실망을 안 시키는 최민식의 연기와, 예, 뭐 하여튼, 어떻게 영화를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최 과장님? 김한민 감독의 영화입니다. 네. 김한민 감독은 이전에 최종병기 활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핸드폰 극락도 살인 사건이라는 극락도 영화. 예. 보니까. 최종병기 활이 되게 잘 됐었잖아요. 예. 그 영화는 평단이랑 대중 다 양쪽에서 다 박수를 받았던 맞아요. 작품이죠. 두 마리 치킨을 다 먹었죠. 프라이드와 양념? 프라이드와 양념은 다 됐는데, 저런 좀 비판은 있었어. 멜 깁슨의 아포칼립토랑 좀 비슷하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나는 뭐, 다른 영화들도 뭐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최종병기 할 다음 작품 좀 기대가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대작, 한국형 블록버스터. 예, 뭐 규모가 뭐 엄청나더라고요. 예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들었대요? 딴 데 봐, 그냥. 대답을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돼. 넘어가, 딴 데. 되게 많이. 근데 진짜 예산 정도는 나올 텐데, 금방. 배우들 소개를 좀 할게요. 네. 이순신 얘기죠. 그쵸?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명량해전. 예, 배 12척만 가지고 상대 그 외선이 한 300척 정도 333초. 예, 그 정도의 그 대군을 맞아서 승전하는 그쵸? 예,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그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 그 유명한 코트가 있잖아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우리 카드 칠 때 많이 하는 대사죠. 우리 조그만 포커리그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칩을 다 소진하면 저희가 아직 12개의 칩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게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데 곧 망해요. 항상 12개 칩까지 되려면. 이순신 역으로는 최민식
네. 예, 이 출연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상대 적장이죠. 네. 적장으로 유승용이 나옵니다. 그쵸. 최종 경기에 활해서 거기서도 또 적장으로 나오지. 구루지마. 그리고 조진웅도 일본군으로 그쵸. 나옵니다. 와키자카라는. 요즘 참 조연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주연급 조연이죠. 그럼요. 예. 그리고 진구, 그 임준영이라고 실제 인물이에요. 그 이순신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고 정찰병 역으로 진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정현이 이 임준영의 아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이정현이 그 이정현이야? 가수하는? 예, 가수 하던. 꽃잎에. 나 긴가민가 했네요. 얼굴이 조금. 그리고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전 문화부 장관님께서 그쵸. 일본군 수장으로 네. 도도라는 도도. 수장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도도사마. 김명곤. 김명곤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네. 이분이 옛날에 번역도 했었어. 그거 알아요? 내가 왜 좋아하는 책 중에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이라는 네. 책 있잖아요. 그래요? 이분이 무슨 동문과 출신인가 그래.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했는데 김명곤이라고 있어서 나는 그게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분이더라고. 돈까밀로 빼보네. 까밀로와 빼보네. 네. 아직도 나는 읽고 있어요, 이 책을. 재밌어요. 네, 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오타니 류헤이라는 일본 배우가 있습니다. 예. 일본 배우가 준사라고 그 배우? 예. 일본에서 조선에 이렇게 정보를 계속 넘기는 정보통이죠. 우리 측 스파이. 예. 그래서 이런 영화에 출연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긴 게 우리나라 배우 중에 박정철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박정철이랑 너무 닮아서 그 맞아요. 사람들이 박정철 아니냐고 네, 진짜 닮았어. 이 영화 보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한대요. 근데 일본 배우입니다. 누군지 알겠다. 예. 정말 닮았던데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에 귀화한 일본인 뭐 이런 스타일 같은 설정이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 어땠어요? 오랜만에 우리가 또 변호인 이후로 처음 봤죠? 한국 영화는? 그쵸? 그런가 보다. 변호인 이후로 처음. 우리가 한국 영화 초이스가 좋은 것 같아요. 겨울 이후로 처음이네, 진짜. 김PD 형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좀 생각 많이 들었어요. 가슴 졸이더라고요. 가슴 졸이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그렇죠. 이게 전공법이라서 이게 뭔가 틈새를 노린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펴게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사실을 그냥 보여준 거야. 기승전결 뭐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그런데도 영화가 힘을 안 잃고 쭉 가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왜? 긴장 타서? 긴장되더라고요. 물론 화면의 역동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갖는 힘도 있고 이제까지의 뭐랄까 이순신 위인전을 표현한 영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런 스토리였구나라고 다시 보게 된 거죠. 옛날에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고증이나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저랬을 것 같다. 이제 사실감이 확 살아나니까 고증으로 통한 그 스토리의 완벽성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이순신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이순신 앞에는 우리가 성웅이라는 말 듣잖아. 성웅. 그러니까 영웅 위상이지. 그렇지. 영웅인데 성자까지 합쳐져서 성웅이라고는 말을 물론 그 이제 박정희 시대 때 그 이순신 영웅 만들기 작업이 뭐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사람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죠. 위대한 장군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이순신 이야기, 이순신 무슨 위인전도 많이 봤고 교과서도 나오고 영화, 드라마. 근데 이게 사실 참 비극적인 전쟁이었잖아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렇게. 이게 명량해전은 정유재란이죠. 예. 이 참 평화롭게 사는 조선에 외구가 쳐들어와가지고 수많은 그 사람이 외구 죽은 생각하니까 첫 방송이 생각나네. 거야. 첫 방송에 첫 방송에 네가 외구가 쳐들어오고 우리가 좀 뭔가 그 좀 얘기했었잖아? 하려고 하면 외구가 들어와서 다 불지르고 뭐. 그렇죠. 그 사건인 거야 이게. 그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 멈추진 않았죠. 계속 그 외구 때문에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시달리고 마지막에 나라까지 뺏겼었죠. 그 외구한테. 근데 1592년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은
7년. 근데 이때도 정치적인 상황이 되게 웃겨. 또 이 선조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능하면서도 뒤끝 있는 사람 있잖아. 딱 그런 전형의 왕이었던 거지 선조가. 무능한데 뒤끝이지. 아니 우리 주변에 무능한데 뒤끝 있는 사람 많이 있어. 직장 상사로 치면 최악의 그치? 캐릭터죠. 그런 네.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많거든. 그래서 이 영화에도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아들이랑 대화. 네, 예. 그게 나오죠. 밥 먹으면서 대화할 때 아버지는 억울하지도 않냐고. 아들이 아버지의 이 충절이라던가 목숨을 걸고 이 싸우는 모습을 정말 존경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아버지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저런 왕을 위해서 아버지가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대답은 그렇죠. 나는 왕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 싸운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아주 멋진 또 대사가 또 나옵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 이런 대사라고. 아주 멋진 대사죠. 이 선조가 전시에도 그랬지만 도망다니고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들 광해군이 이제 또 이렇게 다니고 그랬지만 이 선조가 내가 봤을 때 정말 잘못했던 거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농공행상 이런 걸 잘못한 거야. 그때 사실 조선을 구한 거는 그 수많은 의병들, 승병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라가 못하고 이게 국민이 하잖아. 뭔가 간첩도 택시기사가 잡고 왜 우리나라 전함이 침몰했는데 왜 쌍끌이어 선원이 나가서 그걸 찾냐고. 그러다가 배가 뒤집어지고. 하여튼 이게 좀 흥분하려. 내가 지금 선조가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의 리더들의 무능함이 자꾸 생각이 나서 지금 아니할 수 없는 얘기인데 선조는 뭐였냐면 명나라의 천병 하늘의 군대가 와서 조선을 구했다 이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였어. 승병들 의병들 이런 사람들 포상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니까. 나중에 다 자기 대궐에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공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양반들 지금 사대부들 표창이나 하고. 21세기의 농공행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나라가 정말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그렇지만 그 못난 주상을 또 섬겨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이순신 및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병과 백성들이 있었어요. 승병들 오늘도 승병들 나오잖아. 예. 멋있죠? 우리 저랑 이제 주혁이랑 옆에 앉아서 영화를 봤는데 소림사. 소림사 스님들 이렇게 무슨 이렇게 창 같은 거 들고 와 아주 그냥 언월도 이런 거. 제가 그 최 과장님한테 중간에 얘기했어요. 장비 묻지 않아요? 그 승병 너무 용맹하게 싸우는 거죠. 실제로 그랬다. 조선시대 때는. 근데 조선시대는 사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지만 조선시대는 숭유, 억불 우리 배웠잖아. 국사 시간에. 불교를 되게 배척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이럴 때 승병들이 굉장히 잘 싸웠죠. 모두가 소림사였지 지방에 선비들이 의병 일으켜서 또 싸우고. 예. 근데 이제 이순신은 이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모략을 받아서 도리어 너무 능력 있어서 그쵸. 견제를 받았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백의종군 하는 게 첫 장면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 영화는 우리가 사실 한산도 대첩 그게 엄청난 전쟁이었는데 그거는 세계 이 해전사의 길이 남는. 근데 한산을 안 하고 명량을 했다라는 게 나는 좀 특이했고. 우리가 명량 대첩이라고 그러진 않죠. 명량 대첩으로 하죠. 요즘은 그러나요? 네, 명량 대첩. 우리 때는 명량 해전이라고 했었죠. 요즘 명량 대첩이라고도 하나 보나요? 왜 임진왜란 몇 대 대첩해서 행주 대첩 대첩이라는 말 하잖아.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 간단히 이순신 우리 장군님의 양력을 좀 누가 좀 소개를 좀. 이순신 장군 1545년생 159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몇 살에 돌아가셨나요? 53세 정도 되겠죠? 53, 네. 4세. 네. 덕수희 씨. 자는 여해. 자는 어렸을 적 호죠. 여해라는 호고요. 시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무. 충무공이라고 부르고요. 서울시 건화동 출생입니다. 서울 출신이에요? 지금 인현동이네요. 그 아산 거기가 아니고? 서울 우리 고향 사람이구만. 너 고향 있냐? 아니 서울 사람이라면 좋겠다. 나 충정로 출신인데? 충정로 딴 데. 같은 고향 사람. 걸어서 갈 수 있겠는데요? 인현공에 있는. 나도 도남동인데? 나도 고향 동양인데? 저는 홍은동. 그래? 다 우리 고향 사람이네. 야, 나 태어나도 멀리 안 움직였구나. 다 우리
어쩐지 처음 봤을 때도 좀 친근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저서로는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문반 출신인데 무과에 급제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그렇죠. 계시고요. 1572년 선조 2년에 훈련원 변과에 응시를 했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급제를 못했습니다. 근데 1576년 30살이 넘어서야 재수 후에 성공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수가 되는 거예요. 대기만성형이구만. 수군절도사 전라자수형에 부임한 이후로 전함을 건조합니다. 그쵸. 이게 아주 뭐라고 부르냐면 구선, 오늘은 구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거북구자. 옛날 선인가 그랬는데 거북구자였어요. 그치. 옛날엔 거북선이라고 안 그랬고, 그렇죠. 예, 옛날엔 구선이라고 그랬더만. 여기서 이제 참 난세에 영웅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경상우수사의 원균의 요청으로 원균이야 원균. 원균의 요청으로 전쟁에 참가하는 거야. 원균이 그러니까 되게 뭐라죠 갈등 구조에 있는 막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이런 면이 또 있네요. 원균도 재조명해야 된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도 많아요. 있지. 예. 그리고 경상도 해역으로 출장해서 왜군과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대단하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뭐 하포해전, 목포해전, 뭐 적진포해전, 뭐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이릅니다. 그쵸. 삼도 수군 통제사는 뭐야 그러면? 해군 지금 해군 참모총장. 참모총장 되죠. 퍼스트하죠. 전체의 네, 해군을 별 통제하는 별 4개입니다. 퍼스트. 완전히 이 최고봉에 오르는 거죠. 퍼스트인데 지금 딱 전시에 투입돼서 장수로서 현장에서 현장 투입돼 있는 포스타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포스타는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뒤로 뒤로 4스타고 피해 5스타고 다 싸워야지 나가서. 1597년 정유재란이 터집니다. 일단 임진왜란이 한번 이렇게 잠잠히 이런 시기를 거쳤다가 얘네들이 한번 이걸 거는 거야. 일단 수작을 걸어서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대패합니다. 완전히 수군을 다 말아먹어. 그쵸, 7천명. 10,000명이 죽었대. 오늘 영화에 나오더라고. 명량 대첩에서 이거를 반전시키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12척이냐 13척이냐 뭐 이런 게 얘기했는데 13척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3척으로 333척을 대파합니다. 몇 배야? 333척인데 실제로 거기서 이제 침몰시킨 배는 133척. 133척. 예. 대단한 거지. 거의 거의 10배, 10배를. 여기 나온 얘기잖아요. 333척은 전함만 33척이고 무슨 뭐 수송선 뭐 조그만 배까지 합치면 500척이 넘었을 거라는 거야. 이거 333척은 우리 기록이 아니고 일본 기록이에요. 그것도 우리 기록도 없냐? 그것도? 아니, 기록이 있는데 일본 기록이 훨씬 정확할 거 아니야.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진 거를 기록했으니까. 진 거니까 좀 더 적게 했을 수도 있죠. 경찰 추산처럼. 그렇죠. 맞네? 똑똑한데? 일본 추산? 이른바 명량이라는 곳은 울뚫목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네. 막 바다에 소용돌이 치고 막 울음소리 난다고 해서 울뚫목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큰 해전에서도 승리하고 나서 이듬해 노량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렇죠. 내 죽음을 적에가 알리죠. 그 얘기가 참. 그 얘기는 오늘 안 나왔고요. 나는 어렴풋이 옛날부터 노량, 명량 다 량차 들어가서 명량에서 이순신이 죽었나? 그래서 영화를 만든 건가? 막, 난 오늘 거의 정보 없이 봤기 때문에, 아, 명량은 노량이랑 다른 거구나. 그렇죠. 아무튼, 이순신, 이런 영화 참, 나 올드보이 논쟁 얘기 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지. 전공법을 가면서, 이게 전혀, 뭐 무슨 중간에 러브라인이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막 피 튀기는, 잔인한 장면, 잔인한 장면 좀 나왔나? 목 치고 막 이런. 그쵸. 그런, 근데 어쨌든 우리의 역사를 좀 다루는 그쵸. 이야기니까. 예. 그건 역사니까, 전쟁이고.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거 굉장히 잔인하고 막 리얼하잖아. 그렇지만, 뭐 2차 대전 때 저랬다라는 걸 실감나게 해준다는 면에서, 리얼리티 면에서, 근데 오늘 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저렇게 싸웠구나라는 거, 이런 거 되게 바람직하고 좋더라고요. 요즘 왜 90년대 그 두 글자 영화들이 되게 유행했었잖아. 그렇죠. 친구 이런 거? 아니요, 그 친구는 전에 좀 더 그 뒤고. 옛날 그 편지, 접속, 약속, 편지. 그렇죠. 뭐 선물 뭐 이런 두 글자 영화들이 한참 했었어요. 청춘 뭐 이러면서 약간 멜로나 이런 식으로 했다가 요즘 갑자기 두 글자 두 글자로 다시 영화들 오고 있어요. 다시 해무, 예. 해적. 저 광해. 또 요즘 막 덩달아 나온 개봉 막 하고 있죠. 군도. 아, 분도. 갑자기 막 나오네요. 두 글자 영화들이. 최 과장은 사실 해무를 보자고 했었고
나는 군도를 보자고 그랬었는데 뭐 이렇게 시간 맞은 게 명량이었어요. 그래서 명량도 뭐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봤는데 해문은 아직 개봉하려면 좀 개봉, 시간이 네. 걸리더라고요. 아직 안 13일, 예, 예, 일주일 8월 13일. 남았어요. 예, 아무튼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무용보 브라더스 극장가들을 하니까 또 시간이 맞아야 볼 수 예, 있는. 시간이 어떻게 딱 됐어요. 그래서 명량을 봤는데 어땠어요, 진욱인? 저요. 진욱이는 내내 눈가가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솔직히 우리 대배우 최민식 씨의 연기보다 저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거에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역사를 세계적인 이런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좀 잊고 있었다라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랐던 게 300이었어요. 그치.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왜냐하면 나도 300석 그 스파르타 했던 그 내가 너무나 멋있게 봤던 그 역사는 오늘 봤던 명량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역사가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막 가슴이 떨리는 그런 저 스파르타 느낌을 같이 받았어요. 그거는 실제 역사예요? 실제 역사긴 한데 네, 약간 그거는 신화가 좀 많이 들어가 그렇죠. 있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뭐 옛날이고 사실 뭐 뻥인지 진짜인지 알 수도 없고 아니 진욱이 말이 정말 맞아요. 그걸로 우리가 가슴이 떨릴 수 있는 거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나는 이 감독이랑 이렇게 라이터들이 뭔가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까 하고서 사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네. 약간 오바해서 뭔가 스토리라인들이 덧칠이 된 느낌.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히려 그러니까 좀 담백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영화가. 그렇죠. 좀 오버한다는 느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 이건 좀 오버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장면이 거슬리는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순신은 자기가 그 일기를 썼잖아요. 저널을 썼잖아. 난중일기라는. 그게 그리고 그게 보존이 돼 있으니까 팩트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고 이 사람이 아까도 김 PD가 소개했지만 원래는 이 문과야. 문과인데 이과로 뭐니 전과했어요? 예체능이냐? 전과했어요? 예체능으로 전과를 해가지고 복수 전공했구만. 그래 문과가 경쟁심 세가지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글에 문장력? 그렇죠. 그런 자질이 있어요. 그래서 난중일기 왜 우리 뭐 그 원래 한자로 썼으니까 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어머니한테 보내는 편지 뭐 아들한테 쓰는 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참 되게 공감도 가면서 무인 이순신 그렇지만 평범한 인간 자연인 이순신도 그렇죠. 아들이자 아버지로서의 그리고 중간에 저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자기 그 이렇게 섹스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막 그래. 저는 이거 보면서 뭐 300이 떠올랐다고 했지만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이 말이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맴돌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정말 이 수군 그러니까 해전계의 김연아다. 이런 생각이 자꾸 그러니까 너무 탁월한 사람인 거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닐슨 영국 제독이 넬슨인가? 거론한 인물이 이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전사에서도 각 나라의 각국의 그 해군 세관학교에서 이 해전들 이순신의 전략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가 보다가 우리 한 장면에서 소리 우와 그래서 막 소리 질렀잖아. 막 그러니까 이 해전씬을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촬영했어요. 뭐 미니어처랑 CG랑 다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역동적으로 촬영을 해서 이게 무슨 모터로 움직이는 배도 아니고 다 사람이 인력으로 이렇게 바다에서 움직이는 건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본의 그 배들이 이렇게 쫙 둘러쌌을 때 거기서 백병정을 막 치르다가 그 가까운 데서 근접으로 포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빡 폭격을 하면서 배들이 딱 소개하면서 이렇게 연기 속에서 이렇게 싹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 그렇죠. 야, 그런 장면도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 위에서 찍은 네. 샷, 그러니까 미니어처 같은 걸로 찍었겠죠. 근데 배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네. 이 약간 우리나라 배들은 좀 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배를 뭐라 그러죠? 판옥산. 판옥선인데 일본 배는 약간 작게 나왔어요. 뭐 그 고증을 했는지 실제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예. 실제로 그랬대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일본 배를 약간 키운 느낌이 있대요. 아 지금보다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작대요. 그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예. 큰 곰 같은 거 사냥할 때 여러 마리 개들이 달라붙듯이 그런데 그걸 이제 물리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하며 뭐 그 배 아래서 노젓는 팀도 있고 싸우고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전쟁하는 장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땅에서는 육지에서는 뭐 연전연패였죠. 그래서 선조 도망가고 뭐 엄청 그 노략질을 하잖아요. 오늘도 영화 보면 뭐 후퇴하면서 그 소개한다 그러잖아. 그걸 예, 다 예. 그래서 막 다 죽이고 불질르고 아이들 사격 연습한다고 아이들 쏴 죽이고 뭐 이런. 그런 거 보면은 막 정말 화가 나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았는 거 한 번 있었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늘 그걸 본 것 같아. 뭐냐면 의문점이 많았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공부를 안 해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해전이 어떻게 치러졌을까에 대한 생각 별로 안 했거든. 그래서 예전에 봤던 영화들은 뭐가 나오냐면 이 울돌목에 이렇게 철로 된 그 사슬 같은 거를 걸어서 막 땡겨가지고 배들이 거의 걸려서 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는데 정설은 아닌 거잖아. 근데 그게 아주 뭐 대단한 전략처럼 보여줬던 영화들이 좀 오래된 영화들이 있거든. 나도 옛날에 김무생 나왔던 그런 것 같아. 성이순신을 옛날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MBC 드라마. 그리고 또 하나 강강수월래 막 나오고 이런 거. 그게 그랬냐 안 그랬냐 뭐 이런 그런 것도 있는데. 강강수월래 같다. 강강술래가 사람들을 막 그 네. 외국인들을 막 교란시키고 네. 무슨 뭐 그거는 일본 이런 쪽에서 건데. 신문 얘기라는 얘기도 있었어. 뭐 이런 얘기들인데 오늘 그거에 대한 것이 탁 깨지면서 느꼈던 그 막 설레임들이 있었어 오늘. 이 얘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를 너무 글로 배워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던 그 뿌리 깊은 나무 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KBS에서. 그렇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느낀 건데, 우리가 그냥 글로 우리 역사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굉장히 드라이하게 다가오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던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거를, 물론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덧칠을 하고 더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재현해 감동은 좀 다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저 뿌리 깊은 나무 보면서 세종대왕이 저런 분이었어?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네, 했거든요. TV에서 하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네. 왕조실록 같은 거 보고 그 이제 드라마타이즈를 하는데 사실과 많이 이제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드라마니까. 근데 우리가 또 너무 또 드라마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정사이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 그건 사실 드라마고 오늘 본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정사에 대한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로 그렇게 사실을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민비 논쟁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명성황후가 마치 국모, 뭐 그렇죠. 일제에 대항한 국모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외세 인식하는 거. 대항한다가 되게 억울하게 죽은 여왕 같은 느낌이 있는데 또 그것도 정설은 역사책을 보면 좀 다르잖아요. 또 그런 게 물론 그 비참하게 시해됐지만 일본인들 손에 그때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사실 좀 알고서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이제 덧칠된 역사에 너무 그렇죠. 근데 뭐 이 지금 것도 명량 되는 이거는 좀 그런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통념적으로 많이 그게 팽배했던 거야. 내가 보기엔 강강술래나 뭐 아까 그런 전법들이나 논리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 기법으로 표현됐던 것들을 다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 근데 오늘 이 뭐 그래픽이나 혹은 미니어처나 여러 가지가 동원돼서 실제 모습을 재현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이것도 약간의 영화에 덧붙여진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훨씬 그러니까 가깝다는 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나오면은 명량이라는 게 나오면은 원균 뭐 이런 식으로 영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역사책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학자들마다 역사학자들마다 그런 걸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서 역사에 대한 우리가 역사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영화는 정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광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광해는 좀 광해는 팩션이니까. 덧칠해진 내용이 더 그거는 많겠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어떤 인물에서 어떤 상상력을 이제 풀어가는 그렇죠. 거고. 예. 이 명량은 완전 팩트를 가지고 이제 드라마타이즈를 한 거니까. 그렇죠. 예. 오늘 제일 내가 충격받았던 거는 왜 코로 웃어? 아니 갑자기 있으면 들이 코를 나는 정말 충격받았던 거는 혼자 싸웠다라는 거에서 충격을 확 받았어요. 저도요. 진짜. 아, 그 장면.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수군이 너무 그러니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조선의 수군이.
그러니까 상대는 근데 너무나 그 거대한 군단을 만들어서 다가오는 상황이고 이 상대적으로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그 좌절감이나 절망을 넘어서 조선군 사이에서는 완전 두려움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안 된다. 심지어 왕마저도 예? 너희들 이거 수군 접고 육군에 편입해 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명을 어기고 해전에 임한 거잖아요, 이순신이. 근데 그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군인들이 그 300척이 넘는 배들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거기서 앞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12척, 13척의 배를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앞에 딱 나가서 내가 이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야 그리고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나서야 그때서야 다른 배들도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딱 그 드러나는 한 컷의 그림이 있었는데 깃발 이름이 뭐죠? 그 명칭이 있던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다른 배들을 이 대장선 주위로 모여라 라고 지시를 하는 깃발이에요. 그 파란색 파란색 깃발인데 그 깃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배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처음에 막 장수들이 배들이 안 따라오니까 그 이순신을 호위하고 있던 장수들이 이 깃발을 올릴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냥 놔두라 그래요. 어차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그쵸. 뭔가 보여주기 전까지는 안 올 거다라는 걸 알고. 그렇죠. 이 영화를 뚫고 있는 예. 그 화두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꿀 것이냐. 예. 그게 이순신 부자가 계속 나누는 게 중간 화에 들어가죠. 그걸 용기로 바꾸는 거죠, 이순신이. 조총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진 그 깃발이 나옵니다. 몇 초 정도가. 구멍이 뻥뻥 뚫려있죠. 근데 그 깃발이 그렇게 너덜너덜 거리고 있고 대장선은 완전히 그 백병전으로 엉망이 돼 있는 상태인데 참 용맹 그 자체더라고요. 물론 그런 어떤 디테일 같은 거는 뭐 이제 좀 픽션 뭐 이렇게 해서 풀었겠죠. 그렇지만 요는 이순신 같은 장군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일본 서로 뭐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죠. 나중에 뭐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해서 사실 강화회담을 한 거는 명나라와 일본이야. 그게 참 얼마나 웃겨. 우리는 그냥 명나라 속국이고 그 명나라 일본은 군사들만 이제 잃은 거지. 뭐 일본이 쳐들어오고 명나라도 원군이 왔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군대와 우리의 영토 민간인까지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그때 훔쳐간 문화재들 엄청 많잖아. 아직도 안 주는 거. 불탄 문화재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때 많이 불탔고. 우리 웬만한 그 문화재 가서 이렇게 설명 자료 읽어보면요. 다 임진왜란 때 손실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임진왜란의 말하자면 일본의 명분은 이거였잖아. 명나라를 칠 테니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줘라. 내라. 그렇죠. 그래서 선조가 충을 얘기하면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임진왜란 전에 그래서 일본이 걔네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걔네들이 군사를 키우고 명나라를 깔라고 하고 있었던 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저걸 파견하잖아. 통신사를 보내는 거야. 일본에 지금은 2시간이면 가지만 그때는 가는데 6개월, 오는데 6개월 걸리는. 뭐 하여튼 해가지고 1년에 걸쳐서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일본이 우리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중에 뭐 누군가 하나는 아니라고 뭐 쳐들어올 리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걔 말을 믿은 거야. 나머지는 다 쳐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조랑 이제 거기 이게 그러니까 이 무사안일주의 별일 있겠냐 이거였던 거야. 그래서 그때 뭐 율곡이가 뭐 10만 양명설 이런 거 했잖아요. 별일 있겠냐 이러다가 그냥 쳐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밀려버린 거지. 6.25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게 나라가 이게 똑바로 안 하고 그래서 참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임진왜란 나중에 또 병자호란도 있고 뭐. 여기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 기억나는데 이순신이 가진 전법은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해전을 바꿨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 뭐냐면 이 배가 가진 특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 배들은 화포를 옆으로 이렇게 대는 게 아니라 앞뒤로 대거나 그 화포 구멍을 대서 대는 게 아니고 배 위에 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배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기동력이 강한 게 일본 배들이고 기동력은 약하지만 화력이 강한 게 조선의 배인 거야. 근데 조선의 배가 이렇게 오늘도 나오지만 앞으로 진격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싹 돌려놓고서
포를 쏘고 방향을 돌려. 180도 딱 돌려서 포를 또 쏴. 그 다음에 또 돌려. 그러니까 뒤에선 장전하고 돌려서 쏘고 돌려서 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화력을 집중해서 깨는 장면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나온 전법이 하객진인 거지. 학처럼 이렇게 쫙 펼친 다음에 포로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해전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순신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과 지략과 또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는 사람의 심리를 활용하는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장수가 이순신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오늘 뭐 여기 최민식 연기도 좋았고 다 한데 제가 멋있더라. 이순신의 부장들 중에서 화살 쏘던 안위 그 배우가 누구야? 걔가 그 왜 중간에 이렇게 이순신 암살 시도하고 톡 가는 부장 화살로 쏴 죽이잖아. 네, 그렇죠. 멋있어. 근데 나중에 걔가 이승준이라는 배우는? 이승준? 예. 되게 멋있었어. 걔가 나중에 또 그 암살 쪽 있잖아. 네. 그 스나이퍼. 스나이퍼 걔도 얘가 조지지. 걔는 총, 얘는 활. 그렇죠. 눈가래 그냥. 근데 이 활 쏘는 장면 역시 활에 나왔던 장면. 그렇죠. 박진감 넘치게. 그렇죠. 최종 이게 경기 활을 이렇게 싹 꼬는 손으로 한번 싹 돌리는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 활 장면 같은 게 아주 다이나믹하고 잘 나왔죠. 근데 그런 건 말이 되는 거야? 그 먼 거리에서 조총으로 그게 스나이퍼가 그게 되는 거야? 말이 돼 그게? 그때 총이 모르지? 조총으로? 모르지? 더 하늘로 쐈겠죠, 사실. 그게 좀 다른 그거 좀 그렇더라고. 오히려 활은 정확할 수 있는데 그때 총으로 저격을 한다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스릴 있었어요. 뭐가? 결과를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네. 나는 가슴 떨리라니까. 이 결과를 모르고 봤다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까라는 거지. 우리가 한국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면 이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슴 떨릴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나는 오늘 또 생각났던 게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시오나 나나미 나나미 아줌마가 쓴. 거기 보면은 이 로마 시대 때의 어떤 전투 상황을 묘사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카이사르랑 뭐 한니발 뭐 이런 거 나오거든. 한니발이 했던 그 전법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되게 다이나믹하거든.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생각나더라고. 이게 전투 장면들을 딱 보니까 우리는 사실 저게 영화니까 그때 당시를 또 상상하잖아. 영화 극장 문을 나오면서 그때 어떻게 싸웠을까? 그때 병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응? 그런 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순신이라는 사람 밑에서 다들 훌륭한 장군 밑에 있으니까 다들 훌륭한 병사들이었겠지 생각하지만 오늘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때 저랬겠구나. 공포에 떨었겠구나. 왜냐면 그 전에 완전히 박살이 났고 해군이 남은 뭐 이게 찌질한 12척 배 뭐 이걸로 이제 하는데 이게 세작들이 300 몇 척이 온다니까 다들 얼마나 무섭겠어. 그거를 이순신이 그 하는 그 과정을 이 영화가 잘 그린 것 같아요. 하나 더는 스토리가 가진 힘이잖아요. 열세척 절대 열세 그걸 극복하는 과정. 우리가 능히 매번 교육받아서 저 학교에서 가르치고 나면 하면 된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 얘기하고 굉장히 그 뒷에서 좀 뻣뻣해. 좀 구려. 그 뒤에 해석되는 것들이 구린데 하여튼 이 스토리가 가진 힘이 하여튼 장대하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한 가지 더의 발견. 우리 항상 스토리 얘기하잖아요. 영화 얘기하면 우리는 스토리가 없어. 근데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우리 안에 스토리가 많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본 정도전을 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한참 엄청난 스토리구나 이 얘기가. 한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고 그 망가져가는 그 기득권 세력들을 다 물리치면서 어떤 새로운 세력을 이게 끌어올려서 어떻게 보면 역모잖아요. 역모를 꾀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 예. 이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스토리인데. 그렇죠. 예. 잘 모르잖아요. 그냥 책으로만 보면 고려 말기에 검은세족이 무슨 쇠퇴하고 신진사대부가 올라가고 이런 그렇죠. 얘기만 알고 있었지. 그 과정을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심리였고 무엇과 싸워야 했고 그런 구체적인 걸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스토리도 되게 질곡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포가 삼봉이라서 삼봉이 또 오늘 이게 포커 얘기가 나오지? 아까부터. 3 트리플. 이게 트리플을 보통 삼봉이라고 하거든요. 삼봉이 제일 좋아요. 삼봉 중엔. 아무튼 뭐 이 영화를 시작으로 이순신 3부작이 제작될 예정이래요. 아, 그래요? 예. 한산, 기대되네. 뭐 노량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감독이? 모르겠어요. 제작사에서 제작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좋죠. 왜냐면 세트랑 이런 거 다 그대로 활용하고 그 팀들 그대로 가면 되니까. 배우들 그대로 가고 배우는 좀 바꾸더라도 계약도 그대로 가려나? 아니 계속 성공하면 계약은 계속 갱신되겠지. 좀 이제 비판을 좀 해보고 싶은 거는 나는 그냥 중간에 일본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난 좀 이게 한국 사람이 일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일본인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 다 한국인 배우들이 일본어로 그러니까 일본 말로만 이제 대사를 한 건데 우리가 그거는 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다 영어로 얘기해. 2차 대전 하는데 독일 군도 미국 영어로 얘기하고 러시아 사람들도 영어로 얘기하고 그냥 보는 사람들 편의주의죠. 하지만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 다 원어를 살려서 이렇게 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에 봤던 향수 같은 영화에서는 다 영어로 얘기하지. 무대는 프랑스고 만든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요즘 사극들은 어떻게 하나요?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 중국어로 원어로 하나요? 아니죠. 다 한국. 다 한국말. 드라마는 시청자 폭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한국어로 해야 요즘 드라마도 저 중국 사신들은 중국어로 얘기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더 리얼리티가 맞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자막으로 다 설명해주고. 근데 굳이 오늘 본 명량에서도 저는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괜찮은 드라마타이즈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보는 이순신에 대한 생각들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떤 그냥 대군 그냥 그렇게만 그 사람들의 속사정이나 이런 거는 조망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사람들이 한국어로 우리말로 대화를 안 하고 일본어로 대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 그 문제. 저는 그 문제 나쁘지 않아요. 도리어 더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근데 일본어에 대한 좀 반감이 있어서 그런가?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작진은 이미 그 엄청난 논쟁을 벌이고선 그 영화를 찍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이제 원어로 하는 거로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면 되게 콧방귀를 끼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리고 수 있나요? 제일 제가 볼 때 큰 이유는 한국 영화는 이제 더 이상 한국만 보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온 세계인이 이 명량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 논점은 난 중국도 본다고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게 중국을 위해서는 나을 수도 있죠. 일본 사람들 보면 좀 일본은 보지 마라. 중국어 봐라. 근데 일본 사람들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일본 애들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배우가 나와서 일본 캐스팅이 돼가지고 정말로 한일의 어떤 그 정서적인 감정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정도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차라리 일본 배우를 써서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고 일본의 그 뉘앙스까지 다 살려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나는 뭐 1월 잘 몰라서 지금 누가 더 1월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한국 배우들인데 다 그 1월을 했다라는 거가 약간 우리가 그렇게 1월을 프렌들리 하지도 않은데 좀 역으로 오늘 나온 배우 중에 한 명의 일본 배우가 있는 거잖아. 그 한 명의 일본 배우를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나도 들거든. 지금의 뭐 외교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근데 뭐 그런 논란거리가 좀 있네요. 그 옛날에는 사실 외색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방송법에도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일본어가 여과 없이 나오지 않았어요. 뉴스 같은 거에서도 일본어 같은 거는 다 아예 더빙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요즘은 그냥 일본어 나오고 자막 내보내죠. 옛날에 일본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80년대만 하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발상이에요. 이상한 건 같은데 오히려. 그 정도로 우리가 일본에 대한 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지. 그게 저는 친일파들이 그 생각을 도리어 역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 그런 면도 있죠. 다 그때 당시 다 친일파들이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뭐. 예. 그래서 뭐 일본 적장도 우리가 아는 배우가 나오고 특히 유성룡 같은 경우에는 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지금 요즘 그 배달의 민족 뭐 이거 하면서 그거 재밌는 광고 있잖아. 거기서 봤던 그런 이미지 없이 훌륭한 배우인 것 같아.
그때 그게 달라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날 정도니까. 글쎄 이제 그런 건 논란거리로 남겨두죠. 우리가 뭐 일본 이 극동 지방 중국, 한국, 일본 다 생긴 게 비슷하니까 우리나라 배우가 미국인 연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무슨 연기를 줬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거죠. 정리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뭐 똑같은 생각 다 했겠지만 명량 이 지역이 진도 앞바다래. 저 울돌목이 제일 물살이 세고 그 다음으로 센 데가 이번에 세월호가 가라앉았던 거기 맹골수도. 아, 그 물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맹골수도 비슷했겠구나. 그러게요. 그 오늘 그 막 회오리 치고 막 바닷물이 막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참. 거기는 지금 그 울돌목은 그러니까 진도가 되게 큰 섬이잖아요. 진도와 본토 사이에 있는 그 작은 해협이고요. 맹골수도는 이 진도 밑에도 이렇게 군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군도 그 맨 아래쪽. 더 넓은 바다 쪽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위치는 좀 차이 있는데 내가 그 물살을 보면서 느낀 것 같아. 그 바다가 그렇겠구나. 맹골수도도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매번 대조기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뭐 구조가 뭐 어렵고 수색이 어렵고 하는 얘기들이 그렇겠구나. 나는 그 대조기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세월호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가 대조기란 말을 이제 알잖아, 다들. 손석희 앵커가 하도 이제 대조기, 소조기 이런 거 내가 뉴스에서 봐가지고 대조기가 그때 물살이 세겠구나. 이거는 이제 아는 그런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그 영화 보면서 그 대사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그 전에 전쟁에서 그 죽은 넋들이 우는 소리 같다. 저 바다에서 지금 나는 굉음이 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울지? 이 원한을 어찌할꼬 이러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그런 얘기가 이 영화에서 의도한 건 아닐 텐데 나는 그 우리한테- 대사는 좀 그런 게 있던데. 약간 느낌이 아니에요, 있던데. 아니에요. 그 전혀. 전에 한 거래? 지금 뭐 그거랑 연결될 수 있는 대사가 아니죠 이미. 근데 네. 우리가 사실 근데 그 이제 그렇게 보이는 이 거구나. 사건과 이렇게 우리가 연관지어서 근데 생각하게 그 되는 대사는 거죠. 되게 마음을 치더라고. 네. 저는 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제일 연결됐던 장면이 그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 배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예. 배가 예. 넘어지고 그 회오리로 그렇죠. 빨려 들어가려고 빨려 들어가는 하죠. 그 와중에 갑자기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 나중에 순간이 영화 결말 부분에서 아들이랑 다시 얘기하면서 천운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아들이 그 천운이 소용돌이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순신은 그게 아니고 백성들의 도움이 천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바다에서 이런 비극적인 거를 겪은 해라서 이 영화가 또 그렇게 기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영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누군가가. 지금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지금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그 사람이 칭송을 받고 그 당시에 이순신도 사람들의 칭송, 백성들의 칭송을 그랬을 받았지만 거야.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공격받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영화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고. 그렇지.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사에서도 현대 정치사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누구라고는 뭐 말하진 않겠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를 테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그렇죠. 국민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BBC가 그 설문조사에서 네. 처칠이 1등 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전쟁 영웅이거든. 사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어떻게 보면 전쟁이 엄청난 드라마잖아요. 사실 비극적인.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해서 그 전쟁 영웅이란 말이 생기는 거고, 이순신, 우리가 갖고 있는 전쟁 영웅들 중에 대표적인 장군이었죠. 그렇죠. 뭐 전쟁 영웅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행복한 거죠. 태평성대니까. 나는 전쟁 영웅 말고 좀 우리 이 구청의 영웅, 우리 동사무소의 영웅, 우리 학교의 영웅, 우리 동네의 영웅,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순신 장군님의 뜻을 기리며 우리부터 팟캐스트계의 영웅으로.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5점 척도 갈까요? 가야죠. 네. 5점 척도 1번 예.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적보. 예. 2번 커피값 줄여서요. 아껴서라도 꼭 보셔야. 커보, 3번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보안보. 보안보. 4번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밥보. 이건 꽁보죠, 꽁보. 공짜로 보여준다는 게. 5번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부에 치킨 기부 바랍니다. 치보. 치기보. 네. 자, 준혁이부터. 진욱이가 오늘 무용보 티를 입고 극장에 갔어요. 몇몇 분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진짜? 진짜? 네, 몇몇 분이 알아보셨어요.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알아봐? 그냥 알아보시더라고요. 사인해줬어? 아니,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우리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잖아요. 무용부티를 서로 보게 되면 서로 이런 그 소리를 안 내는데 눈으로 이렇게. 아, 진짜? 근데 제가 이 티를 입고 좀 느꼈던 건 이 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눈동자를 양옆으로 돌리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글자를 읽는 거예요. 이게 딱 티셔츠를 딱 보면 보통 그림만 딱 볼 텐데 우리는 그림에 이 글자인데 이게 저기 뭔 티지 하고 글자를 이렇게 쑥 읽는 눈빛을 느꼈어요. 하긴 그 티를 입고 극장에 가면 눈에 들어오긴 하겠다. 네, 도대체 눈에 무슨 잘 영화 들어오더라고요. 보겠다고. 아까 진욱이가 저 앞에 가고 우리가 뒤에 따라갔는데 야, 저 티가 눈에 좀 띄긴 띈다. 이 얘기 좀 했었어. 아니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극장 간다 할 때는 꼭 이 티를 입고 가려고 그래요.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트위터 혹시 하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제가 이미 예고 트윗을 날렸었거든요. 뭐라고? 예, 무용보 극장 간다. 언제? 오늘 밤. 어디? 그래서 꿈과 희망의 나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혹시 우리 발견하시면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예, 반갑게. 예, 하나 인사해 찍혀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5점 척도는 아, 오점 축도는 저는 커피값 아껴서라도 꼭 보셔야 4점을 되도록 커버. 하겠습니다. 예. 참 위대한 리더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랜만에 이 뭔가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굉장히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말이 나오다가 좀 끊겼었는데 사실은 이 위대한 우리 이순신 여기서는 막 리순신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 이순신 장군님이 굉장한 전략가잖아요. 전략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부하들이 어떤 전략을 내릴지 눈만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자, 어떻게 이제 할 거예요? 어떻게 하자. 미리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자. 안 미리 해요.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전혀 안 해요. 혼자만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다는 거죠. 참 대단하시네요. 상황에 딱 이렇게 네.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 전략을 미리 발설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시기 자체가 예, 내가 아주 이럴 절대절명의 거다.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그 담겨있던 위대한 전략 전술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부하들이 해보고. 또 신뢰를 하니까. 그렇죠. 아 근데 기가 막혀요. 명령 내린 대로 부하들이 다 그냥 그 부하 중에 또 향수기가 있었죠 오늘. 아 그렇죠. 난그 말 하니까 딱 생각나는 점 그거다. 어렵습니다. 된다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약간 음식점 주방에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 대기 인원이 20명이 옵니다. 파스타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된다고 해라. 역시 요리사야. 아, 어찌됐건 커피값 아껴서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욱이 별 4개를 줬습니다. 네. 최 과장은? 저는 1번으로 가고 싶어요. 1번이요? 예, 적금 깨서라도 보셔요. 왜냐면 별 5개가 나왔네요. 예, 좀 봐줘야 될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볼 것 같아. 네, 예, 많이 볼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되는데 좀 이렇게 우리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 재조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뭐 책을 그렇게 많이 보거나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잘 영화가 모르잖아요. 굉장히 예. 빠른 길이에요, 영화가. 예. 근데 이제 어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집약적인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들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근데 꼭 알아야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은 혹은 이런 드라마, 네. 이런 역사에 관한 드라마들은 이런 전공법으로 다루고 있는 그렇죠. 그런 방식의 영화나 드라마는 좀 봐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또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우리가 내용을 다 아면서도 막 이렇게 손에 땀을 쥐고 볼 정도니 네, 맞아요. 굉장히 흥미롭게 봤으니까 저는 추천을 좀 강력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별 5개가 나왔습니다. 영화 중에 최 과장님하고 놀랬던 장면이 그거였거든요. 아이, 그 진짜 말을 안 하니까 도대체 다음 장면 어떻게 펼쳐질까? 근데 저거였어? 막 이러고 오 그런 장면이. 아니를 앞에서 계속 둘이서 막 그러더라. 예, 멋있었군요. 김 PD. 저도 적금께서라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해석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냐면 유추되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역시 뭐 세월호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힐링 영화였어요.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한 힐링이 아닐까라는 전 생각하면서 봤어요. 그 힐링이 우리에게 정말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의 리더는 과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그걸 어떻게 지원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동조하거나 적어도 뭐랄까 도망가면서 화살 맞아 죽는 그런 장수는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거 느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 들었습니다. 김필영 최초죠? 최초야?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가? 난 이 영화 싫어. 맨날 그런 애정인데. 오늘은 내가 좀 비난을 받겠네요. 나는 별 3개입니다.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좋은 영화였고 최 과장 말대로 좀 봐줘야 되는. 근데 많이 볼 것 같아서 안심이고. 하지만 뭐 내가 개인적인 영화 취향은 이런 막 전쟁 이런 액션 어떻게 보면 액션이잖아요, 영화. 그렇죠? 네. 히스토리컬 액션 영화인데 에픽 이런 건데 저는 좀 그런 거를 개인적인 취향은 아닌데 뭐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인데 저는 봐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근데 이거 백병전이나 이런 게 비현실적이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나는 나는 중간에 좀 롱테이크 그런 거 좀 약간 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아까 보다가 웃었던 장면 있잖아. 백병전 하는데 인원이 모자르니까 노젓는 애들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그 왜 무슨 장수 아들이 노젓는 애 하나 있잖아요. 걔가 와서 뭘로 싸우는지 아세요?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싸워요. 나무 막대기로 외병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그치. 그 보면서 우리가 야, 지금 나무 막대기 가지고 싸운다. 다 검들고 싸우는데.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오샤킹 얘기한 롱테이크 장면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가 거기도 중간에 이렇게 세게 못 때리고 이렇게 가짜로 때리게 하는데 티가 나가지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멋있게 비현실적으로 막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맞붙어서 개싸움 하듯이 엉망이죠 뭐.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아서 이거는 그 백병정 장면 중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묘사였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노르망디 상륙작전 장면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랬겠다 이런 느낌 받듯이 네,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뭐 이 감독의 영화는 이런 사극이나 역사물로 계속 이렇게 가면은 대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주 뭐 좋은 영화였고, 저는 오늘 이렇게 봐가지고 좀 점수가 낮으면 별 4개, 점수가 좋으면 별 3개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영화 보고 나오면서. 좋은 영화였고, 뭐 추천 많이 드리는 영화인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평점은 그거였다. 그 장면 좋았어. 그 장군 아들이랑 나중에 토란 먹는 그 아주 인간적인 씬이었어요. 네. 토란 그렇게 먹는 거냐, 그냥? 쪄서. 그렇게도 먹고 난 국에 국에서도 먹고. 그렇게도 먹는구나. 그 말도 명품이지. 먹을 게 있어 다행이다. 그렇죠. 먹을 수 있어서 먹을 수 있어서요. 먹을 게 있어서 다행이다. 그 전까하고 기아에 관한 얘기가 이건 제가 하는 표현이에요. 치킨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행이다. 전 표현이 있어서요. 야 귀한 밥이다 먹어라. 연결돼서 그래. 뉘앙스 되게 다른 거 아니야? 먹을 게 있어도 다행인 거랑 먹을 수 있어도 다행인 거랑 굉장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 전하고 연결될 테니까 귀한 밥이니까 먹으라고. 나는 근데 좀 최민식이 아니었으면이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 누구? 누구? 아니 그냥 최민식이 아니었으면. 배우가 이순신을 담당하는 배우가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이면. 저도 약간 그 생각은 있어요. 나 사실 우리나라 배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하나고 최민식이 참 좋은데 이순신 이게 장군 무장 그렇지만 되게 고뇌에 찬 연기 잘 했어요. 또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최민식 아니고 다른 누구가 했으면 어떻을까? 누구였을까요?
설경구? 정재영? 아니야. 역시 송강호. 송강호도 좀. 성광호도 좀. 송강호는 그 나카무라로 나오면.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는 김명민이 이순신으로 나와서 한번 그쵸? 센세이션이 있었죠. 불멸의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그때 이순신 했었구나. 네. 우리가 또 이런 전공법 배우들도 있어야 된다라는. 근데 또 마땅히 생각해보면 선택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네요. 형 혹시 좀 뭐 선이 굵은. 올드보이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근데 나는 보면서 악마를 보았다 잠깐 생각했어. 그 악마를 보았다의 피칠가. 그 악마 같던 배우가 성우 이순신을 연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또 스칼렛 요한슨 나온 영화 네. 루시인가? 루시. 뭐 네. 거기에 악역으로. 그렇죠. 기대돼요 개인적으로. 잠깐 뭐 영화 발췌한 거 봤는데 레옹의 그 게리 올드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느낌이더라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수트 입고. 굉장히 되게 잘하더라고. 역시. 최민식은 정말 레인지가 넓은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최민식이 정말 이 전공법으로 이런 영웅이나 이런 거를 연기를 의외로 많이 안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민식 아는 연기는 예를 뭐 파이란이나 뭐 이런 데서 이 사람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랬던 게 있나? 없죠. 꽃피는 봄이 오면 이런 데도 되게 찌질한 선생님이었고. 저도 형들 생각하고 비슷했어요. 저는 범죄와의 전쟁이 생각이 났었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이었던 네. 것 같기는 근데 한데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순신이라는 그 엄청난 인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민식이 뭐 훌륭한 배우인 것 같긴 해요. 네. 앞에 조금 구현 설명이나 이런 게 앞에 내용이 없고 바로 딱 전쟁 그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최민식 씨의 연기에 적응하기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바로 딱 이입이 되진 않았더라고요. 이번에 최민식이 이 영화 찍다가 소리 지르는 장면에서 막 졸도하고 그랬다는데. 그래? 네, 그래서 그 일본 배우 그 배우가 최민식 선배 너무 존경한다고. 자기는 그분이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러는 분이라 그렇죠.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대요. 정말 이렇게 너무 실제로 몰입하고. 졸도하고.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 좀 되게 사람이 정말 그때 이순신처럼 되게 힘들고 피곤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어떤 열정에 사로잡혀서 뭔가 혼신에 뭐 이런 그게 아니고 굉장히 힘들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지만 거기서 막 불씨를 살려가지고 뭐 이거에 보이니까 나는 딱 나중에 행복하게 되더라고. 왜냐면 나도 지금 방금 진욱이처럼 좀 적응하기가 좀 좀 걸렸어요, 사실. 최민식 아니고 누가 없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나중에는 딱 그게 되니까 참 뭐 훌륭한 배우가 됐긴 해요. 네. 아무튼 뭐 우리 별점까지 매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네. 하고 싶은 게 또 있나 보다. 예, 아무튼 명량이었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 이거 종합 점수는 몇 점인가요? 그러면은 별 3개랑 별 5개 빼니까 별 4개랑 별 5개가 남으니까 4.5네. 4.5네요. 없네요. 별 4개 반. 예? 최고로 높았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러네요. 예. 뭐 변호인이 4개였나요? 몰라. 그랬을걸? 제가 3개 줬으니까요. 변호인을 부다페스트는 4개였나요? 뭐 하여튼 최고로 높았던 게 4개였던 것 같은데 김 PD 때문에 항상 낮았죠. 높긴 높네요. 높긴 높아. 네. 하지만 뭐 괜찮아요. 네, 보셔도 돼요. 예, 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다 이렇게 몸에 약이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이런 영화에 또 열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좀 군제식 교육, 전쟁 영웅 이런 거 막 오히려 어렸을 때 막 그래가지고 이순신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었는데 젊은 친구들은 또 되게 어떤 프라이드도 갖게 될 것 같고 이런 영화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 연개소문, 강감찬, 뭐 고선지 뭐 있잖아요. 우리나라 장군들 그런 거 쭉 좀 나오고. 자, 명량이었고요.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음악을 고를지가 예, 음악을 대한민국을 빛내는 50명.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땅 사시는 진짜 없어 보이겠다. 잡으시고 국악 쪽에서 하나 골라보시죠. 차라리. 너무 클리셰잖아. 클리셰지만 나는 애잔하기도 해. 이 영화 참 애잔한 부분이 있어서 해금 같은 거 하나 들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숭고한 음악. 강강솔레 들어 그럼. 난 해금 붙을 것 같은데.
해금 그 국악 옛날에 그 제가 프로듀싱했던 앨범 중에서요. 해금은 아니고 대금이랑 아쟁으로 했던 곡이 하나 있는데 그냥 발라드였는데요. 비 오는 월요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좋죠. 그게 좀 약간 서글픈. 그 나는 아까 좀 나왔는데 이수진이 이렇게 잠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홀령들을 보잖아. 그렇죠. 그 점에서 약간 남양 특집이에요. 약간 남량이 나오죠. 이렇게 어서 들어오시게. 내 술 한잔 받으시 술 한잔 어디들 산발해가지고. 어딜 그리 급히 근데 가시는 나는 그 장면 보면서 이순신이 그 난중일기 있었잖아. 그 살벌한 와중에. 근데 되게 처연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 이렇게 싸우는데. 그러면서 그 일기를 써내려가는 그 장군, 용사, 전사의 어떤 마음. 난 그런 걸 좀 느껴지는데 이 곡이 잘 붙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비 오는 월요일 이순신 장군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아쟁과 나중에 대금이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마루 21의 연주고요. 작곡은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기억이 나. 이 곡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보브로스 극장 가다 끝. 명량. 참 묘하네요. 오늘이 비 오는 월요일입니다. 그러네. 그러네. 그렇군요.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